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마이클 아이건의 저서 독이 든 양분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며 자기를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뛰어난 능력과 재능, 그리고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나쁘게 여기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끊임없이 비관하고 자신의 존재를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기감이 결핍된 채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자기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을 별것 아닌 사람으로, 별것 아닌 인생으로 여기며 자신의 기분을 저조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나쁨을 찾아 접촉하기도 하는데 기쁘고 행복한 일을 찾는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일을 찾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새 집을 구입하여 이사를 갈 때 새 집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하자 보수할 것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진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하자 보수에 열중하게 되고, 그리고 지친 상태가 되어 자신은 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헌집에 살고 말걸 하면서 헌집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에 대한 설렘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고 옷에 대한 흠집 찾기에 열중하게 되고, 그리고 괜히 샀다는 생각과 함께 에이 괜히 샀어 후회하며 새 옷을 전혀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흠집과 문제를 찾아 끊임없이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비교적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자기감으로 인해 자신의 노력에 대해 공허함을 느끼거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우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상담실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나쁜 자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 부정당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며 나아가 좋다고 느끼거나 행복감을 누려야 할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당황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뭘, 또는 남들도 다 그런 것 아닌가? 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무시해버리거나 희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이 든 양분 속에 담겨있는 사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사례의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하였고 자신이 똥과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였고 정신은 그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현실에서는 쓰레기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식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똥과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로 머무르도록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례의 주인공은 어릴 때 삼촌에게 끔찍스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해 입을 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나아가 삼촌의 폭력 행위가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끔찍스런 이 일을 발설하게 되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주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객이 전도되어 자신에게 행해진 악에 대하여 도리어 자신이 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재능이 있어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얻고 남을 돕는 일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을 위한 삶은 늘 뒷전이고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늘 형편이 없습니다.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삶이 늘 낭떠러지 끝에서 살기도 하고 자신이 끔찍한 폭력을 당했듯이 스스로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 때마다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즉 자신이 똥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게 됩니다. 한편 자신이 경험된 폭력과 존재로서의 가치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경험이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관계로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늘 희생당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대해 가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절하거나 거절당함의 이중구조 속에 갇혀있는 인식체계를 갖고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 경험이 자연스럽고 편안하지 못하거나 관계가 경직된 긴장 관계라 상황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사례의 주인공은 자신의 피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사람들에게 종종 이용당하고 비하되기도 하였는데 마치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꺼이 그리고 최대한 이용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하를 경험할 때마다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타인을 대할 때는 그 대상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처럼 희생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개방해 주기를 원하거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완전히 복종할 때만 선하다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례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은 착취하느냐 착취당하느냐라는 모순된 이중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례 주인공과 같은 완전한 개방 상태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무방비 상태로 당했던 삼촌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하게 복종해야만 선하게 느껴지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주인공은 이런 모순 구조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특성은 심리 상담 과정에서도 무엇인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대해줄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이 희생당한 만큼 희생해 주길 원하는 욕구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완벽하게 파괴된 것처럼
완벽한 사랑을 원하게 되는데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한 만큼 그것을 보상해 줄 선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상 관계 안에서 그 욕구는 끊임없이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리상담 과정 안에서라도 말입니다. 심리상담가 또한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담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삼촌은 선한 반면에 자신은 악하다는 생각에 갇혀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주인공의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주인공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일 뿐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주인공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주인공은 과연 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판단은 왜곡된 판단이며 인지 기능의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이 상처를 주었던 삼촌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리적 상처는 우리의 정서적, 신체적 감각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적 감각이나 행복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며 신체적 반응뿐만 아니라 불안, 공포, 허무 및 비하를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촉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경로와 같은 충동적인 감정 폭발은 이와 같은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 일시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때 자살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힘든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에 대해 익숙한 방식인 선과 악의 이중구조 속에 갇혀 희생과 착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을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적대적 대상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심리적 역동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기에 주의 깊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축적되어 있는 경험의 방식으로 보상하려는, 즉 자신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듯이 철저하고 완전한 사랑을 원하게 되고 그런 까닭에 철저하게 희생을 당하며 완벽한 사랑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악함에 대하여 완벽하게 수용해 줄 대상에 대한 욕구로 채워져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사랑을 위해 완벽한 대상을 찾게 되며 그런 까닭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안아주도록 허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간절하게 갈망하면서도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실성이 너무 강함에 있습니다. 악의 희생자로서 악에 대한 느낌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에 대한 직접적인 강렬한 느낌은 자신의 삶을 오염시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악하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만이 기본적으로 악을 알고 이해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진성이 비하되고 침범하고 오염되는 역동이 발생되는데, 즉 자기를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의 온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향해 자신을 개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심리상담사는 이런 사람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심리상담사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아픔을 다루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사랑도 아니며 완벽한 증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담사는 그저 상관이 없는 존재, 어정쩡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은 매우 절박한 대상도 됩니다. 이렇듯 심리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들의 노력은 양분이 되어 제공되지만 내담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독이 든 양분이 됨과 동시에 익숙한 방식인 상담자와 적대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자가 중단하지 않고 오랫동안 충분히 노력한다면 내담자는 그 도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지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들이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할 때까지 오랫동안 버텨주는 진심 어린 심리 상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담자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 심리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내담자의 역동에 휘말려 선함이나 악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도 악함도 아닌 내담자 옆에서 변함없이 지켜주며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가학적 또는 피학적 대상으로 경험되어지는 상담 과정에서, 즉 착취적이거나 통제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계가 있음을 알아갈 때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역동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날 때까지 상담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기를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이란 주제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무의미한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가학적인 대상에게 의존되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발간된 마이클 아이건의 독이 든 양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4@한메일넷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